윤석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사인은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되면서 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천 개입 게이트 시작됐는데 윤상현 그리고 어제는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늘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이준석? 이준석이죠. 이제 뭐 보내주세요 동반자. 이제 그만 동반하시고. 윤석열의 동반자가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곳으로 가실 것 같긴 한데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김영선 공천 개입한 거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은 명태균이 이준석 것도 해주고 그리고 대선 개입, 대선 예비 경선 것도 해준 것으로 다 파악을 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네. 이준석 의원이 이제 그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어제 기자 간담회 같은 거를 했죠. 그 압수수색하는 시간에 막 하는데 둘 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이밍이 공교롭다. 영교롭다. 근데 뭐가 공교롭습니까, 그게? 진즉에 검찰에서 했을 일이잖아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을 수사한 게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1년 전 얘기예요, 1년 전 얘기. 그때 안 하고 계속 지연되고 가려주고 특히 이제 명의 특이하게 이준석 얘기만 나오면 다른 홍준표나 오세훈 얘기 나올 때 급발진하던 거 대비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면서 이제 안 해왔던 걸 지금 할 뿐이지 뭐가 공교로워요. 뭐 미국 순방 뭐 의원 내교 그거 갔다 온 뭐 다음 날인가 해서 공교로운 거예요. 뭐가 공교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공천 개입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정진석 그리고 한기호 이름도 나오고요. 죽었지만 장제원 이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대표 이준석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분명히 좀 깊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2022년 5월 13일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준석 강남구청장 후보로 조성명을 공천 그리고 잡음 모르겠다라고 나오는데 왜 잡음을 모르나요? 이 당시 강남구청장은 경선이 이은재, 서명호 이렇게 두 명 아니었습니까? 네, 이 서명호, 이은재 경선을 해서 서명호 후보가 경선 승리한 거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 조성명을 공천해놓고 잡음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공천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럼요. 예, 실제로 그래서 봉지욱 기자는 이준석한테 돈 받고 이거 공천한 거 아니냐? 공천한 거 아니냐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의 대답은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만나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비쿠폰 국가를 만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게으른 민심의 바로미터인데 이준석은 어떤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지금 요번에 받은 거에 그 명태균 씨 거하고 공천 개입 전체 김영선 씨 거 등등 공천에 개입한 근데 피의자라고 적시돼 있는 거는 이제 이 공천에 직접 개입해서 업무방해죄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 이준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처벌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 박근혜가 공천 개입해서 징역 2년을 살면서 탄핵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에 개입하는 건 굉장히 큰 범죄다. 이 의원직도 박탈되나요? 당연하죠. 집행유예만 나와도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그렇군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체포동의안은 김용민 의원이 올라오면 바로 처리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바로 통과될 겁니다. 듣던 중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이준석 같은 사람은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일은 해도 괜찮은데 정치에는 굉장히 새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꼭 잘 돼가지고 2년 정도 윤석열 씨 옆방에서 자연습식 사우나를 좀 했으면 열심히 이들이 작년에 칠불사에서 홍매화도 심고 코 파고 땅 파고 그 신사임당을 하늘 위로 향해서 꼭 묻어야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약발이 다 떨어졌는가 봐요. 지금 이제 안 막아지는 거 보니까 칠불사 약발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강남구청장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때 지방선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열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압승할 거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럼요. 국민의힘이 압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진다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게 강남구청장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깃발만 꽂으면 국민의힘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죠. 이러한 지역구에서 특히 예비 경선이 빡셉니다. 그러니까 TK에서 무슨 선거가 있으면 예비 경선이 빡세고 본선거는 쉽고
반대로 호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면 예비 경선은 빡세고 본선거는 쉽습니다. 네. 그러면 예비 경선을 뚫기 위해서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을 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실제로 그래서 추경호가 누군가가 이제 추경호한테 어떤 군수가 20억 싸들고 갔다. 네.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때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 해줘. 추경호도 20개 봤는데 우리라고 뭐 하면서 하는 받았어요? 대화가 나오죠. 추경호? 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20억. 군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 안 보이고 군수가 20억까지 해? 그러니까 근데 강남구청장은 사이즈가 다르죠. 다르죠. 개발을 만약에 한다. 아니면 거기에 앉아서 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그러면은 분명히 강남 서초 송파구청장 여기 세 개 강남 3구를 필두로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었던 게 그 사람이 군수가 되진 않았지만 백이동이라고 하는 고령의 예비 후보, 네. 군수 예비 후보와 백이동이요? 네, 사진을 같이 찍은 사람이 있어요. 백이동. 본 군수가 되진 않았지만 사진을 같이 찍은 것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비 후보들부터 많이 접촉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사람 말고도 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뉴스 공장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들 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현금일 수도 있고 또 뭐 아까 저 주진우 기자는 동전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인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네.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상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겠죠. 그 평택 얘기하다가 이제 평택에 이제 엊그제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이제 여론조사 5등 했는데 뭐 1등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건을 최초로 얘기한 게 이준석 의원이죠. 그 놈이라는 표현을 써요. 5등한 놈을 그 잡아 올려서 후보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합니다, 실제. 이준석은 지금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가 60만 명 넘지 않았어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네. 청원인으로. 네. 이것까지 지금 있고 정말 사면 초과네요. 그런데도 그렇죠. 무슨 자기 개혁신당 대표 됐죠. 하겠다고. 네. 98%로. 거기 98.22. 김정은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김정은도 보니까 거의 100%가 아니라 이렇게 90 뭐 한 7, 8%그 정도 이름부터 되는 것 바꿔요. 같은데. 무슨 개혁이에요, 개혁은.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극체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준석 본인은 98%. 네. 거의 단독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은 여러 가지 문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뭐 공천 개입 관련돼서 뒷돈을 어떻게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네. 있는 거 조사하면 금방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조사해보면 지금도 이제 검색해보면은 그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이준석 관련한 기사가 쭉 나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이은재, 서명옥 네. 둘 다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서명옥 당시 전 뭐 보건소장이 이게 말이 되냐 예비 경선에서 1등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게 말이 되냐 컷오프된 사람을 왜 올리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던 기사들이 굉장히 그 많습니다. 후보 중 이은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까 전기 맞습니다. 사퇴하세요. 그거 피로 네. 혈서 쓴 사람? 네. 가짜 피로? 가짜 피. 그분은 아직도 지금 그 뭐예요? 이후에 네. 전문 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인가 갔어요. 네, 거기 연봉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연봉도 진짜. 높고 거기도 아마 2조 원 넘게 운용을 할 거예요. 네. 전문 건설업 협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이 있고 전문 건설업이라고 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하는 기금 그 운용하는 총 책임자가 돼 있는 민간 거죠. 기업이에요? 협회죠, 협회. 민간 협회. 네, 그래서 이은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때 떨어진 게 자기 인생의 신의 한 수였을 수도 그러네요.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의 성향상 내랑 100% 가담했었거든요. 100%. 앞장섰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수도 있죠. 이분 만약에 그런 거 알고 있었으면 100% 가담했을 사람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돌고 돌아서 반드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니까 이준석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 되던 날 피의자 적시로 압수수색 당했고 그 날에 말씀하셨던 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명안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처리해야 돼요. 윤리 열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리해야 됩니다. 진짜 인기가 많네요, 요즘 정말. 그럼요. 우리 하늘을 치솟네. 98.22%로 득표했는데 네. 요 총 득표수가 이제 22,000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명안은 60만 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민의를 국회에서 받아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자, 저희 그 제명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 1시 24분 기사가 나왔네요. 국회 윤리특위가 426일 만에 구성이 일단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윤리특위가 돼야 예. 제명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한번 이제 걸러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이건 당내 윤리위랑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엊그제 왜 저 권영세 그리고 이양수 의원을 3년 3년 당원권 거. 그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당내 거고. 네. 네.
그거는 뭐 하던지 말던지 그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더만. 그런 걸 무슨 징계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있어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 회부안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이준석 제명안 아니겠습니까? 네. 300명 중에 탄핵이랑 마찬가지입니다. 200명 이상인데 가뿐히 넘길 겁니다. 만약에 제명당하면 또 의원직 못 나와요? 출마를 할 수 있겠지만 제명만 하면 출마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그래. 아마 감옥에 가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엊그제 압수수색하는 것도 보고 노원구 상계동 자택과 그다음에 저 동탄에 있는 자택 그리고 의원실 사무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뉴스에 보니까. 네. 근데 12.3 내란의 밤에 강남에서 저녁 먹고 술 먹었잖아요. 네.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이제 질문을 하죠. 내란의 밤 때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녁 식사하고 뭐 집이 가까워서 샤워하고 맞아요.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강남에서 동탄, 강남에서 상계동 가깝지 다 않아요. 멀어요. 시간 거리로 하면 멀어요. 집이 또 있나? 그래서 퀘스천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이게 보통 그 정도 초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들어도. 네. 그러면 우선 샤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 땀으로 샤워를 샤워를 해도 해, 진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예, 일단 그래서 집에 들어갔겠죠. 무서워서. 제 추측입니다. 일단 무서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네. 일단 어떻게든 뭐 잡히든 어떻게든 뭐 할지 모르니까 술 냄새를 좀 가시자는 차원에서 샤워를 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샤워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집에 들어간 김에 네. 술 먹다가 잡힌 걸로 치면 너무 창피하니까 술 냄새 가시는 측면에서 샤워를 한 것이지 뭐 국회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집에 들어갔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숨어 있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집에서 숨어 있을지 아니면은 도주를 할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속속 이제 국회로 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잡힌다 하더라도 잡히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보신을 하면서 접근한 게 아닐까 하는 추측. 네. 어쨌든 그 진실도 그날 밤의 진실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네,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서강대교 앞에 도착한 시간 12시 장소를 10분 정도. 옮겼더만요 처음에. 네네. 네, 시끄러 임마 장소는 두 번째 장소였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은편을 먼저 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뺑뺑뺑 그 그러니까. 주변만 돌면서 간을 봤네. 예, 자기 보신과 그리고 카메라 있는 곳에서 실제로 접근해야 되기 1시 때문에. 2분 정도에 이제 국회에서 가결을 시킨 거잖아요. 네. 통과를 시켰는데 서강대교쯤에 도착한 게 12시 10분 경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때 만약에 차가 막혔으면 걸어서 갔으면 바로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국회 담벼락이 바로인데. 네. 의지가 없었던 몇 거죠.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들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서미아 의원 시각장애인인데 담 넘고 들어갔어요. 네. 또 어디 변명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는 서미아 의원이 직접 또 얘기를 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각 장애인이 담을 넘는다는 생각을 했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얼마큼 높이로 올라가고 얼마큼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렇죠. 뭐, 공포가 있는데. 예, 공포가 있는데도 죽어도 간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그때 누군가는 죽어도 못 가겠다. 여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죽어도 못 간다. 시끄러, 임마. 제발 좀. 죽을 수도 있지만 간다. 네.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